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질환경 기사를 가르치고 있는 우쌤입니다. 자, 이제 실기시험까지 26일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불안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쉽게 우리가 시험을 잡을 수 있는지 단기 완성 합격 전략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주 나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자, 이 질문들은 어디에서 우리가 발췌를 했냐면 오픈 채팅방 혹은 나 합격 카페에서 많이 했던 질문들을 총 탑4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나왔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공식을 모두 암기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환경기사라고 한다면 대기환경기사와 수질환경기사를 볼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우리는 수질환경기사는 대기환경기사에 비해서 우리가 단위 환산으로 풀어내는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공식을 모두 암기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반적인 공식을 단위 환산으로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언급했던 MKS, CGS 단위로 통일한 다음에 쉽게 약분하게끔 공부를 한다면 우리가 몰랐던 공식도 추가적으로 외워진다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포자인데 계산 문제 어떻게 연습하나요? 첫 번째 질문과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단위 환산을 적용했을 때 대학교에서 많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 계산이 어렵다 느끼시는 분들은 연습을 계속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한다? 우리는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수학의 기초부터 다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나와 있던 계산 문제를 수시로 연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학은 무엇이냐면 머리로 푸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푼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손에 익혀준다면 우리가 충분히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초, 중, 고에서는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계산기 사용법을 충분히 익혀준다면 계산 문제가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기출은 몇 개년 풀어야 할까요? 자, 이거는 수십 년간 나오는 질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3개년이나 5개년만 풀고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다 더 적은 기출을 풀고도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기출 문제는 최소 10개년 이상은 풀어줘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10개년 정도 풀어야지 빈출되는 문제들을 파악해 볼 수 있고 자주 나오는 공식과 이론들을 빠르게 학습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습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우리가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재에 있는 기출을 모두 풀어주는 것이 좋지만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최소 10개년은 풀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많은 양의 이론은 어떻게 공부하나요? 자, 예전에는 우리가 기출문제만 풀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합격률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신유형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에 따른 이론이, 새로운 이론이 추가된다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필기시험을 합격한 다음에 실기시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필기에서도 중요했던 내용들이 실기에서 신유형처럼 느끼게끔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냐면 기출문제를 충분히 풀어준 다음에 필기에서 중요했던 부분에 대한 이론, 그 다음에 공식 같은 것들도 같이 챙겨준다면 우리가 충분히 새로운 유형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질문처럼 많은 양의 이론을 어떻게 공부하나요의 질문에 대한 우리가 답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핵심 이론 14가지는 반드시 시험 보기 전에 알고 넘어가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핵심 키워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가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5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BOD입니다. 자, BOD에 대한 이론, 당연히 필기에서 많이 다뤘던 부분이 되겠고 BOD에서 많이 나오는 공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소모식, 그 다음에 뭐 잔류식 등등등의 BOD 공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BOD 공식들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알고 있어야 되겠고 빈출 문제에서도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신출에서 나왔을 경우에도 이 BOD식을 활용한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어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BOD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공식들을 모두 암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COD도 정말 중요하죠. COD에 대한 이론도 중요하지만 마찬가지로 수질에서는
COD의 공식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BDCOD와 뭐 MBDCOD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형을 그린 다음에 각각이 무엇이 의미하는지 같은 것들을 설명을 제가 많이 드렸었어요. 또한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COD에서 나오는 공식들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고, 또한 COD에서 무엇이 나온다? 4과목에 있는 COD를 구하기 위한 공식이 또 따로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출제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세 번째 SS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TS, 그다음 VS, 뭐 FS 이런 용어들을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COD와 비슷하게 볼 수 있고 이 SS에 대한 공식과 관계식도 반드시 알고 있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O 공식도 마찬가지로 BOD와 연결시켜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죠. 예를 들면 제일 중요한 DO 부종량 공식 등이 있겠고, 이에 대한 공식도 마찬가지로 빈출문제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pH입니다. pH는 필기에서도 우리가 많이 다뤘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pH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그래서 POH와 관계를 지었을 때 두 개를 더했을 때는 반드시 이게 14가 나온다라는 것을 활용하면서 수소이온의 몰농도, 그 다음에 OH에 대한 몰농도 같은 것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이론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중화공식, 혼합공식, 합리식, 매닝 공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중화공식은 pH와 관련이 많고, 또한 우리가 pH와 합쳐진 혼합공식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단독적으로 중화공식과 혼합공식을 사용해서 푸는 문제가 나오지 않지만 앞에서 배웠던 BOD, COD, SS 등에 대해서 혼합적으로 나오는 공식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합리식과 매닝 공식은 우리가 상하수도에서 많이 다뤘던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합리식과 매닝 공식은 반드시 나오는 빈출 문제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공식도 반드시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론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물질 수지식과 1차 반응식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독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화공식 같은 것들과 합쳐져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물질 수지식과 1차 반응식을 반드시 구분 지어줘야 되겠고, 그래서 물질 수지식은 어디서 사용한다? CFSTR 이런 데서 사용하게 되겠고, 1차 반응식은 PFR 반응식에서 많이 사용하는 공식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식을 구분해서 우리가 체류 시간에 대한 식으로도 만들어 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부피를 구하기 위한 식으로도 만들어 보는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런 물질 수지식과 1차 반응식을 활용해서 신유형에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 이론은 무엇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활성 슬러지의 공정 흐름도, 그 다음에 공정들의 특성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활성 슬러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알고 있어야지 신유형으로 나왔던 우리가 물질 수지식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각각의 공정들, 뭐 A5 공정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A2O 공정 이런 공정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공정들의 특성이 무엇이 있고, 그 다음에 호기조, 포기조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혐기조, 무산소조에 대한 공정들의 특성들도 반드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무엇을 봐주면 되냐면 침전 처리가 있겠습니다. 자, 침전 처리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SS와도 우리가 관계가 많고, 그 다음에 침전을 하기 위해서는 침강속도 공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VG란 침강속도 공식이 정말 중요하고, 이론에서 봤을 때 침전에 대한 이론 내용 4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독립침전, 그 다음에 안밀침전 등이 있다. 이러한 내용들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이론은 이 정도로 딱 정리를 해준다면 우리는 충분히 기출문제를 통해서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이것들을 베이스로 기출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공식이 적용됐는지 한 문제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출문제로 23년도 1회차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저수량이 주어져 있고 어떠한 호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수는 어떻게 가정되어 있다? 제가 설명드렸던 CFSTR로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사용하는 공식이 무엇이다? 물질 수지식 공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해설을 잠깐 들여다보면, 자, 이렇게 물질 수지식 을 활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풀이법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에 따른 시간을 구해내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체크해 볼 수 있게 되는 빈출 문제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였고,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면,
자, 다음은 23년도 3회차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이때 관정부식을 방지하는 방법 3가지를 적는 문제가 되겠고, 이때는 뭐 관거 청소, 퇴적물 제거는 정답에서 제외한다고 했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기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이고 필기에서도 정말 중요했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황화수소 부식의 방지 대책, 교재에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다시 한번 방지 대책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빈출도를 체크해보면 지금 거의 많이 나오고 있죠.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관정부식에 대한 어떤 방지 대책, 그 다음에 관정부식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다음 빈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23년도 3회차에 출제됐던 문제. 자, 매닝 공식 정말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래서 매닝 공식을 활용한 우리가 문제가 단독적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닝 공식을 반드시 외워줘야 되겠고, 추가적으로 여기서는 이 경심을 구하는 방법, R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고 있어주면 되겠습니다. 경심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직사각형, 두 번째는 원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 2가지 방법을 모두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당 문제에서는 사각계수로이기 때문에 직사각형에 대한 경심 공식을 활용했고, 그 다음에 원형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다른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유속을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은 뭘 구한다? 수로의 경사를 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의 공식을 잘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식을 정리하는 분들이 어렵다면 자, 위에 있는 3번식 있죠. 자, 그래서 이 3번식에서 i에 대한 식으로 변경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솔브 기능을 그대로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무방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항이 편하신 분들은 이항을 한 다음에 대입을 해도 되겠고, 이항이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수포자분들은 계산기를 활용해서 그대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24년도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되겠네요. 1회차 문제를 보도록 하면 호소의 부영화와 대책 3가지를 적는 문제, 마찬가지로 필기에서도 많이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화 대책은 이런 정도로 나온다라는 걸 체크해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24년도 2회차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네요. 자, 보도록 하면 완전호나 활성 슬러지 공정의 조건이 있을 때 우리가 뭘 구한다? 포기조의 부피, 체류 시간, 포기조의 폭 및 길이의 규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포기조의 부피는 우리가 SRT 공식을 활용해서 이 포기조 부피를 구했다라는 걸 체크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포기조의 체류 시간은 어떤 식으로 했다? 우리가 많이 구하는 공식이죠.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 유량 곱하기 시간으로 부피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에 대한 것으로 바꿔주게 되면 부피 나누기 유량을 한 것이 시간이 된다라는 것으로 포기조의 체류 시간을 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체류 시간을 구했고 포기조 부피도 구했다면 이것을 활용해서 바로 포기조의 폭 및 길이의 규격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당연한 얘기지만 부피는 면적 곱하기 높이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는 폭과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은 24년도 2회차에 출제했던 문제로서 무슨 문제다? 지금 마찰 손실이 나왔을 때 관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공식, 우리가 마찰 수도 손실에 대한 공식도 반드시 외워줘야 되겠고, 다음과 같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24년도 3회차에 나왔던 문제로서 수격작용, 워터해머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 및 방지 대책에 대해서 기술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보도록 하면 출제 기준을 보았을 때 우리가 펌프와 관련된 부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펌프와 관련된 것을 공부 안 해도 된다라는 분들이 있었는데 필기와 실기에서 아직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출제 기준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걸 지우지 말고 필기에서 나오는 것을 파악한 후에 실기시험까지 적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원인과 방지 대책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교재를 활용해서 한 번씩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24년도 3회차에 출제됐던 침전의 4가지 형태를 구분하고 간략히 설명하시오. 침전 정말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침전 형태, 1형 침전, 2형 침전,
사명과 사형 침체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에 이렇게 해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적지 말아야 된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웬만하면 전체적인 내용을 암기한 다음에 핵심 키워드를 체크해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보다는 적으면서 암기를 해야지 실제 시험에서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 암기보다는 쓰면서 외우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유형을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신유형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당연히 작년에 나왔던 문제로서 신유형이 다음과 같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근데 지금 다행인 것은 신유형에서 공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때 중요한 것은 각각의 단위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대입하면 되는지에 대한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진 식, 이렇게 개수가 좀 복잡하게 나오는 녀석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경험식이기 때문에 대입하는 단위와 도출되는 단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대로 단위를 막 바꾸지 말고 문제에서 주어진 단위를 그대로 활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한 해설은 교재를 참고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유형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신유형은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식물성 플랑크톤을 명암병법으로 분석했을 때, 자, 뭘 구한다? 호흡량과 광합성량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면 호흡량과 광합성량에 막혀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때 나와 있는 초기 DO, 그 다음에 지금 3시간 후에 DO 값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BOD 공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많기 때문에, 즉 BOD 공식 중에서도 잔류식과 소모식, 그리고 4과목에서 많이 언급되었던 BOD와 DO를 활용해서 구하는 공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공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신유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재의 해설을 참고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신유형 문제 보도록 하면 불투수층 위의 하수는 측벽에서만 유입되고, 이때 중요한 게 뭐다? 집수매거에 대한 우리가 취수량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유량을 구할 때는 Q는 AV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지만 이번 유형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일반적으로 집수매거의 취수량 공식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공식을 따로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신유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신유형이 나왔을 경우에는 공식 같은 것들을 새롭게 체크를 해서 암기를 해두면 우리가 다음에 시험을 봤을 때 신유형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재를 활용해서 어떤 공식이 사용되었고 그 공식에서 어떤 식으로 대입이 되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유형이 나왔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빈출도를 먼저 푼 다음에 신유형에 대해서 대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신유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으로 활용할 수 있었지만 18번 같은 문제는 우리가 공식을 모르면 아예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일단 넘어가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한 후에 시간이 남았을 때 신유형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갖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5년도 2회차를 대비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접수부터 딱 26일이 남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 전략을 한번 같이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세운다? 당연히 첫 번째는 기출을 먼저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론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출을 대비하지 않는다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출은 몇 개년? 최소 10개년을 풀어주고 가능하면 더 많이 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많이 푼다고 좋은 게 아니라 각각의 문제들을 정확한 뉘앙스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기출을 10개년 풀었을 때는 좀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출에만 있는 이론으로는 뭔가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있는 우리가 필기 이론, 실기 이론들을 추가해서 이론을 거르지 말고 체크를 해주는 게 좋겠죠. 또한 세 번째, 우리는 계산 문제를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대기환경 기사보다는 수질환경 기사가 계산 문제에 대한 빈출도 높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를 상대적으로 우리가 단위 환산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계산 문제를 많이 공략해 주는 것이 좋겠죠. 자, 이것은 많이 우리가 학생 때부터 많이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오답노트 정리 정말 잘 해주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문제를 계속 틀리게 되기 때문에
자주 틀렸던 문제들을 정리함으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실제 시험에서는 실수하지 않게끔 정리하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시간이 남았을 경우에는 신유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씩 체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신유형 한 가지에 꽂혀서 너무 오래 시간을 끌면 안 되겠고, 여러 가지 이 네 가지를 모두 한 후에 시간이 좀 남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유형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분석을 해보고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식으로 단기 완성의 전략을 세우면 되는지 5가지 팁을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합격 우쌤의 무료 인강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무료 인강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핵심 키워드가 무엇이 있고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인강을 통해서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론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실기시험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같이 풀어봄으로 해서 각자의 우리가 공부에 도움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인강을 통해서도 모르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는 어디를 활용하면 좋냐면 나합격 카페의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하루 전까지는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때 우리가 활용을 못했을 경우에 나는 답을 좀 빨리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픈 채팅방을 활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일일이 답변 드리긴 어렵지만 기존에 합격하셨던 분들, 그 다음에 재도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가 모르는 문제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서로 우리 좋은 교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오픈 채팅방을 활용한다면 실질적으로 공부방에서 공부하는 것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불안감이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럴 때는 합격 후기를 봄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동기부여를 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나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체크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최신 기출 자료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정책이 바뀜에 따라서 나오는 유형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최신 기출 자료를 한 번씩 봄으로써 다음 시험, 즉 25년도 2회차 시험을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까지 봤던 핵심 이론들, 그 다음에 빈출 문제들, 그 다음에 신유형 문제들,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은지, 그 다음에 단기 완성으로 어떤 전략을 짜면 좋은지에 대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그렇게 이번 시간은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년도 2회차 수질환경기사 실기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